매일 나에게 욕하던 그 노인의 비밀.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매일 나에게 욕을 퍼붓던 그 노인. 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어르신?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과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과거와 현재가 얽힌 용서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막 골목의 악동 노인. 내가 살던 오래된 동네에는 매일 아침마다 욕을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노인. 사람들은 그를 욕쟁이 박씨라 불렀습니다. 야, 또 쓰레기 제대로 안 버렸지. 그따위로 사니까 인생이 안 풀리지. 처음엔 그냥 피했습니다. 동네 어르신이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성격이 괴팍해질 수 있다고, 외로우면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욕설의 화살이 나에게까지 날아왔습니다.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말만 번지르르한 놈.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출근길에 좋은 아침이에요, 어르신이라고 인사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깊은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참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어르신, 남 욕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불이 붙었습니다. 그 노인이 지나가면 골목엔 욕설이 날아들었고, 나 역시 그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마주치면 서로 째려보고 때론 험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침마다 그 노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분이 망가지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원래 저 노인 성격이 괴팍해. 신경 쓰지 마.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야.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대. 전쟁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던데. 그래서 저렇게 됐다나.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나는 진심으로 그 노인이 싫었습니다. 이사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이 동네를 좋아했고 학교도 가까웠기에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 노인은 나를 볼 때마다 더욱 심한 욕을 했고 나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제2막 욕쟁이 노인의 그림자.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나서는데 그 노인이 골목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에선 하얀 김이 계속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뭐 하세요, 어르신? 추운데. 너나 잘 살아, 임마. 여전히 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도 그 노인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노인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눈이 내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전쟁 참전 용사였고 훈장을 받았지만 결국 전쟁의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진으로만 본 아버지.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 속에서 어렴풋이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그 노인 이상하대. 밥도 못 먹고 쓰러질 뻔했대. 동네 아줌마들이 걱정하더라. 그래서요. 그냥 불쌍하지 않아?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내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 노인의 떨리는 손이, 초점 없는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시락 하나를 샀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반찬이 든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 노인의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누가 준 건진 몰라도 드시겠지. 그날 저녁 퇴근길에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현관 앞엔 빈 도시락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쭈그란 글씨로 적힌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욕만 했는데 고맙네. 그 한 줄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노인도 사람이었습니다. 욕을 하지만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몰래 밥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도시락을 샀습니다. 국, 반찬, 따뜻한 차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가끔은 빵이나 과일도 함께 두었습니다. 쪽지는 없었지만 매번 빈 그릇이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노인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보면 욕을 했지만 이제는 그 욕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통 같은 것, 후회 같은 것.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두러 갔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추웠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가 가빠 보였습니다. 어르신, 병원 가셔야 해요. 됐어. 그냥 가. 안 돼요. 이러다 큰일 나요. 넌 왜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나는 그의 방에 남아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군인 2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젊은이들. 한 명은 내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 본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또 다른 군인. 그 사람은 젊은 시절의 박노인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 노인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니.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여름. 생사를 함께한 전우. 김영수, 박철호. 김영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제3막. 반전의 진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이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니. 아니, 전우였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나를 그토록 미워했을까? 며칠 뒤 노인은 퇴원했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진 제 아버지 맞죠? 그는 사진을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천천히 떨궜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나 때문에 죽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6.25 전쟁 때였어. 우린 같은 소대였지.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나이도 비슷했어. 형제처럼 지냈어. 밥도 같이 먹고 추위도 같이 견뎠어.
전쟁의 공포도 함께 이겨냈지.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 속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언제나 웃었지. 전우들을 챙겼어. 내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줬어. 철호야, 우리 살아서 돌아가자. 고향에서 소주 한잔 하자고 말하곤 했어. 어느 날 적진 정찰 임무가 떨어졌어. 위험한 임무였지. 살아 돌아올 확률이 반도 안 됐어. 상부에선 2명을 보내기로 했어. 난 무서웠어. 죽고 싶지 않았어. 고향에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셨어. 약혼녀도 있었어. 노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난 도망쳤어. 명령 불복종이었지. 진지를 이탈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찾으러 나갔어. 그리고 나 대신 그 임무를 맡았어. 혼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어. 난 살았어. 비겁하게. 내 아버지가 죽은 그 자리에서 난 멀리서 숨어 있었어. 총소리를 들었어. 비명을 들었어. 내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었어. 하지만 난 돌아가지 못했어. 무서워서. 겁이 나서.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훈장도 못 받았어. 명예도 없었어. 그저 살아남은 비겁자였지. 약혼녀는 나를 떠났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으니까. 부모님도 나를 보며 실망하셨어. 그 후로 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어. 그런데 몇 년 전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 우연히 너를 봤지. 내 얼굴이, 내 목소리가, 내 몸짓이 내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어. 매일 너를 보면 미칠 것 같았어. 죄책감 때문에 숨이 막혔어. 밤마다 악몽을 꿨어. 내 아버지가 나타나서 물었어. 왜 날 버렸냐고. 그래서 욕을 하신 거예요? 그래. 욕밖에 못했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으니까.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나았어.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너한테 욕을 하면서 스스로를 벌했던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노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용감했고 따뜻했고 동료들을 아꼈어. 나 같은 비겁자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 난 평생 그 빚을 갚을 수 없어. 하지만 적어도 너에게만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그날 이후 나는 노인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내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동료들을 아꼈는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전쟁터에서도 어머니와 나를 생각하며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 살아 돌아가면 나를 업고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군인이 아니라 살아 숨쉬던 한 사람으로서의 아버지를. 그리고 그 노인도 단순히 욕쟁이 노인이 아니라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발견됐는데 평화롭게 가신 것 같아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전우에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내용. 영수야.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아니, 넌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이 편지는 하늘로 가겠지. 난 평생 너에게 미안했다. 내가 죽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다. 꿈에서 너를 봤다. 넌 늘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난 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다. 내 아들은 너를 닮았다. 용감하고 따뜻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밥을 주고 병원에 데려가주고 미움 대신 손을 내밀어 주었다. 내 아들 덕분에 난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구원받은 것 같다. 70년 넘게 짊어진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영수야,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너를 지킬게. 약속한다. 도망가지 않을게. 내 곁을 지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친구야. 너의 비겁한 전후 철호가.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노인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전쟁이 만든 또 다른 희생자였다는 것을.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척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과 나 그리고 아내만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나는 그의 묘 앞에 아버지 사진을 함께 놓았습니다. 그 흑백 사진, 두 젊은 군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두 전우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후로 나는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미움의 뒤편에는 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 속에는 누군가의 아픔, 죄책감,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그 노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용서의 의미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갈 때 나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세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그 소리가 마치 그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래, 임마. 잘 살아. 미움의 뒤편엔 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누군가의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용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후회가 있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용서는 때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을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